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비빅의 마지막 강의를 맡게 된 김보라입니다. 네, 제 책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난해 10월에 출간한 작가이면서 본업은 기자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생활경제부 유통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본업이 아닌데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은 여기 계신 교무님들처럼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디자인과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 많은 교무님들의 이 귀중한 강의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제 책의 어떤 주제들이 지금 MZ세대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아마 지금 교무님들께서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고 매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분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비를 하고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떤 것들에 마음을 사로잡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의 취재와 연구를 한 뒤에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불러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의 박화영 교무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저희 들어와 계신데 화면은 안 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을 많이 또 구매해 주셨다고 하셔서 미리 본당에서 말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관하여인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원불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결국은 이걸 종교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종교계와도 또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이 지금 중간에 잠시만요. 네. 어떻게 그걸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강의 중간에 메모해 두셨다가 50분 뒤에 차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 한번 볼게요. 서점에 있는 요즘에 서울에 밀레니얼 Z세대들이 매우 많이 찾는 한남동에 있는 한 서점의 코너입니다. 여기서 뭐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 소개 코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통의 서점들 가보시면 교무님들께서 그동안 보셨던 서점의 모습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어학, 상식, 뭐 역사, 철학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죠. 또 볼게요. 떠날 수 없다면 읽어라. 강렬하죠. 마치 광고 카피처럼 서점들의 이런 큐레이팅 방식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소설. 과거였다면 어땠을까요? 뭐 어떤 유명 인사가 꼽은 몇 대 소설, 뭐 베스트셀러 10, 뭐 이런 것들에 기성세대들이 좀 많이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 소설, 누군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인생 소설을 이런 것들의 눈길을 좀 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서점의 이야기로 좀 교무님들께서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서점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하나로 통칭할 수 있는 아마 오늘의 강의의 전체 맥락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책에는 사실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이거구나 라고 강의를 위해서 따로 뽑아봤습니다. 감각 자본의 시대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어떤 효용가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의 시대가 가고 의미의 시대가 왔다라는 뜻으로 감각자본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좀 막연하죠. 감각자본이 도대체 뭐길래, 이 감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실 기업들은 자본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죠. 생각과 사고와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아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종교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스페셜리스트들, 제너럴리스트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 비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배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기술을 연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 의미를 갖는 배움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쓸 의향이 있는 그런 세대들이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스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조금 이론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4차 시대까지 이제 거쳐오면서 정말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모든 게 좀 복잡해졌죠.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그랬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 뭐 3D 프린팅, 뭐 딥러닝, 빅데이터, AI, 정말 많은 기술들이 그냥 눈 감고 뜨면 막 쏟아져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막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팔리는 공식도 사라졌고, 어떤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앞을 많이 보고 말씀드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앞에 계시면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지 좀 돌아보면, 여기 계신 교무님들 뭐 연령대와 성별도 굉장히 다양하시긴 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소비를 한다거나 무엇을 찾아가야 할 때 뭔가가 부족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물건도 필요에 의해서 샀고, 종교를 찾는 이유도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해결책들, 문제보다는 해결책들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되지 않은 기술들은 거의 없죠. 이제 과잉, 어찌 보면 해결책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것들 중에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모두에게 훨씬 많고요. 나이가 어린 1, 20대들에게는 더한 그런 부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기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시대에 유년기부터 지금 청년기, 청소년기까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가 최초예요, 우리가 최대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먹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점에서도 유명 인사가 고른, 아니면 남들이 많이 봤던 그런 순위를 매기고 그것들을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하면 사람들이 현혹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그런 구매를 할 때도 정해진 채널이나 뭐 그런 누군가가 최고라고 구분지어 놓은 그런 순위에 별로 현혹되지 않아요. 다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내 삶을 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책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LG전자 같은 회사들,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물건을, 제품을 출시했을 때 그 최종 출시된 제품들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거대한 백화점, 그런 매장에
전면에 내세우고 TV 광고에 와, 우리께 성능이 이렇게 좋고 이거는 어떨 때 쓰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 지금은 괜히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네. 뒤에 나중에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고양이와 개의 비유를 한 것, 뭐 이걸 보고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강아지의 비유해서 사람을. 네,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특성들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캐슈머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슈머, 지금 MZ세대들은 사실 고양이의 습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집단보다 개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예, 외로운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막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강아지들은 반면에 개체보다는 어떤 집단 생활, 무리 생활 이런 것들을 또 좋아했고 외로운 거 못 참죠. 예, 외로운 거 못 참아서 항상 주인 곁에 있어야 하고 항상 어떤 무리 곁에 있어야 하고 그런 지루함을 못 참는 그런 세대였다면 지금 고양이 세대들은 굉장히 주도적이고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나 이제 개를 반려동물,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 강아지들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한 30분 뛰고 공 던지기 하면 이제 지치죠. 예, 이제 그만한다고 막 실증 내고 와서 물 달라고 그러고 예, 또 다른 거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어때요? 예, 하나 뭐 쥐어주면 재밌는 장난감 하나 있으면 거기 완전히 빠져듭니다. 예, 완전히 빠져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에 빠지죠. 예, 그래서 개들은 눈앞에 있는 밥그릇을 두고 막 싸우는데요. 고양이는 저 멀리서 이제 쓱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저게 뭔지 유심히 관찰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보고 조금은 도도하지만 좀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들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습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MZ세대들, 제가 이제 이런 마케팅과 기업들의 사례들을 쭉 연구하면서 느꼈던 어떤 특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냥 은근히 아주 쿨하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에 그래서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신인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좀 헷갈리실 텐데요. 뭐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 조금 다른 점들은 Z세대는 모바일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저귀 찰 때부터 모바일 들고 태어난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막 인터넷이 닷컴 버블 생기고 할 때 그때 IT 붐에서 모두가 가정에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그런 때 그래서 PC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사람들과 소통했던 세대라면 지금 Z세대들은 손에 그냥 모바일을 쥐고 태어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Z세대들은 사실 지금 모바일 Z세대들 선생님 여기 계신 교무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데스크탑을 사용 못하는 Z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태어난 중학생, 초등학생들 뭐 이런 저 어린 친구들은 데스크탑을 이용하라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 한다고 해요. 모바일과 태블릿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밀레니얼과 Z세대를 구분하는 것 중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사례는 이제 어떤 뭐 요리 방법, 레시피를 검색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네이버 들어가면 밀레니얼이고 유튜브 검색하면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흉내 내보려고 유튜브 검색 한번 해봤는데 그 속도를 저는 못 따라가서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이 결국은 디지털의 어떤 연결성, 일주일 내내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365일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단지 내 친구와 내 지인들뿐만 아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오프라인에 굉장히 배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민,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 주문할 때 뭐는 해주시고 뭐는 빼주시고요, 뭐는 추가해주세요 라고
아주 열심히 썼던 친구들도 전화 걸면 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세대이기도 해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동호회 활동을 하기는 해요. 오프라인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성이 분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딱 거기까지 공유하는 동호회. 그래서 살롱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막 부활을 했었죠. 지금 뭐 트레바리 같은 독서 모임도 있고요. 또 런클럽이라고 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잠실에서 뭐 오늘 8시 달리기 하실 분. 이러면 몇 명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냥 10명이 순식간에 모입니다. 근데 10명 모이고 예전 같으면 뭐 끝나고 치킨이나 먹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바로 탈퇴. 그런 명함 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달리기 하고 1시간 달립시다. 1시간 달리고 안녕. 즐거웠습니다. 끝. 이게 굉장히 인터넷과 모바일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냥 언제든지 온오프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 오프라인에서도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이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나에게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밝아요. 굉장히 대담한 자기 개발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최근에 뭐 광풍이 불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 열풍에도 사실은 이런 20대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그런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걸 분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몰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이런 것들에 이들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고 또 그런 많은 정보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봐주시면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과거처럼 우리가 고도성장하고 조금 노력하면 굉장히 많이 계단식으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풍요로운 어떤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런 룰이 다 깨져 있고 뭐 하루 지나면 또 다른 기술,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세상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재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뭐 돈에 대한 불안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렇죠. 한국에서 성공을 하는 어떤 잣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성세대가 심어놓은 그런 잣대들에 굉장히 그게 분명했고 그것을 따라가면 최소한의 어떤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굉장히 뭐 취업문도 좁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거나 뭐 큰 돈을 벌거나 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보장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남들도 그런데 나도 그렇고 뭐 상관없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상관없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울타리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죠. 끊임없이 나와 상관없는 나와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SNS 같은 데 보시면 예전에는 뭐 유명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뭐 글로벌 축구 스타, 게이머,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들의 사생활까지 모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죠. 안 보고 안 들으면 신경도 안 쓸 텐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올라가는 나의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의 이미지 그런 평판들이 굉장히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좋다고 느껴지는 행위를 했을 때만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행복, 짧지만 강렬한 행복,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나의 실제 삶과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또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 내가 이걸 지불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실버 배우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이런 유튜브 스타들을 만든 것도 다 1, 20대들입니다. 왼쪽에 처음 보시는 분이 박막래 할머니, 정말 그냥 일반 할머니셨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할머니셨는데 새롭게 노년 생활의 어떤 이런 아주 소소한 철학들, 이런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1, 20대들을 팬으로 만들었고요. 중앙에 보시는 분은 밀라논나라는 또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패션 디자이너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또 이런 젊은이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오스카상을 받으신 윤여정 씨도 70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뭐 윤며들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거창하고 담대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최고가 되라 이 말 대신에 최중만 하고 살면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가장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 지금 1, 20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확행, 숏확행, 이런 트렌드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NS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세대들인 만큼 멀티페르소나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중에 98%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8개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부캐 굉장히 활약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도 오늘 부캐입니다. 본 캐릭터는 이제 기자지만 저도 이렇게 저도 밀레니얼 세대 아주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밀레니얼에 걸쳐 있지만 저도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일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부캐가 어느 순간 많아졌는데요. 아마 지금 교무님들께서 현장에서 만나고 계시는 청소년, 청년분들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 통해서 실제로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면 또 다른 내가 발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대중미디어까지 많이 흡수가 되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유재석 씨 같은 그런 방송인들도 갑자기 캐릭터가 10몇 개씩으로 늘어났죠.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 카카오의 라이언, 지금 EBS의 펭수, 이런 것들,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대중미디어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결국은 이런 캐릭터들의 익숙한 세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판에 많이 구속되고 또 남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SNS를 통한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한다라는 참여적인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글로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살얼음판이라고 하죠. 하나만 잘못하면 이제 끝난 건가? 도저히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이런 것들은 그냥 다반사고요. 저런 흑인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캠페인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까지 몇 달에서 최소 1, 2년씩 걸렸다면 지금은 그냥 하루입니다. 그냥 SNS, 카카오톡 이런 걸로 순식간에 번져버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긴 하죠. 사실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과대포장돼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의 맥락의 중심에는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에 나도 참여하겠다. 예, 참여하는 방법은 SNS를 통하고 또 그것들을 현실로 옮겨가는 그래서 저런 굉장히 많은 집회 활동과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폭력을 앞세우거나 호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에 기반해서 SNS와 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뜻과 권리와 의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들이죠. 삶의 태도 대전환.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껄껄 웃으시는데요. 자꾸 위에 거 많이 말씀하셨죠. 과거에는. 안 되는 이거 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지.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통합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가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냥 되는 거 하는 게 빠르죠. 시간과 노력과 효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되는 거 찾아서 빨리 하면 됩니다. 자꾸 안 되는 거 되게 하라 그러면 요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 좀 먼저 해보시지 그러세요. 라고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요거는 제가 이제 원불교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원광대 학생들 그리고 영산대 학생들 예비 성직자분들을 먼저 만나 뵀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질문 그리고 강의에 대한 집중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무님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코로나가 앞당긴 거긴 하지만요. 사실 계속된 트렌드였어요. 왼쪽에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질문을 지금 못 드리니까 왼쪽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불멍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캠핑 가서 뭔가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어디 이제 놀러 간다 그러면 사실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걸 많이 지출을 하고 굉장히 멋진 곳에 가서 유명한 뭐 역사 관련한 건축물을 보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는 세대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캠핑장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 보다 오는 게 요즘 친구들의 힐링입니다. 저렇게 등산하는 등린이라고 하죠. 등산 요즘에 뭐 서울에도 가까운 산에 가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20대들이 와서 그냥 놀다 가고 또 20대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 이런 산 자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저씨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 아저씨들의 놀이터를 다 빼앗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 문화들 지금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을 들이고 적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어디든지 가서 잠시 쉬다 오는 이런 어떤 내적인 힐링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던 세대가 오히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만의 행복을 찾는 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인데 한 1분 정도만 봐도 될까요? 요걸 어떻게 틀어야 될까요? 한번 클릭하시면 아마 유튜브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30년이 넘은 라면이죠. 로그인을 해야 돼서 다 볼 건 아니고 한 1분 정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라 아마 다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틀어질까요? 네. 소리가 들리시겠죠? 다들?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저 소리는 아, 이 소리는 안 들려요. 아, 이거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짜파파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제가 뭐 농심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요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이렇게 40년 된 라면 회사의 라면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중간에 짜파게티를 가지고 고등 래퍼라는 인기 이제 랩으로 배틀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짜파게티를 어떻게 조리하는 게 좋은지를 꾸덕하게 국물 없이 만드느냐 국물 있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대결을 벌이는 랩 배틀이에요. 사실 굉장히 저는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뭐 라면 가지고 이 난리 이럴 일인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요즘 세대들의 어떤 놀이 문화가 됐습니다. 별것 우리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짜파게티 가지고 지금 배틀을 할 정도의 그건가? 네,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놀잇감을 찾는 것, 그것이 요즘 세대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간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사례들을 조금씩 간략하게 쓱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요즘 세대들에게 먹히는 마케팅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뜨고 있는 거 맞죠? 네. 보시면 이건 스타벅스라는 국내 1위 커피 브랜드가 매년 내놓는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 그냥 일반 다이어리 같은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라는 회사가 청바지를 만들고 남은 천 있죠. 그걸로 이제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우리는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네, 친절하게 이렇게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보시지 마시고 꼭 강의 끝나고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뭐 잘 알려진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만드는 이 제품들 그냥 보면 얼핏 뭐 일반 운동화, 일반 가방 같지만 이것도 폐플라스틱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지난해 신제품으로 내놓은 사례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가요? 네, 한 생수 브랜드가 생수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라벨을 다 떼버리고 이렇게 각인만 한 이런 페트병을 내놨는데 실제로 이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요걸 내놓고 나서 연말까지 한 3, 4위에 머물던 회사인데 2위로 뛰어 올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수 라벨 문제가 환경적인 이슈에 부닥치다 보니까 아주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과감하게 한 건데 여기 계시는 임원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여야 사지 이거 보여주지 않는 걸 누가 사겠니? 라고 해서 막았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이런 MZ세대들 밀레니얼 직원들이 이거 굳이 필요합니까? 이거 또 떼서 버리는 것도 귀찮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겁니다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요. 자, 요것도 파마 첵스라는 어떤 켈로그라는 회사의 시리얼 회사의 대표 제품인데 지난해 올 초에 이게 완전히 빅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인터넷 세상에서 유행하던 첵스 나라의 원래는 초코맛이 원래 맛이에요. 근데 파맛으로만 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는 뭐 이상한 그냥 네티즌들의 놀이였습니다. 근데 여기 10년 지나서 여전히 부정선거였다. 우리는 파를 지지했는데 초코가 대왕이 되다니 뭐 이러면서 10년 뒤인 지난해에 막 또 온라인에서 다시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켈로그가 요거를 제품으로 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막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막 뭐 이 파마 첵스를 설렁탕에 넣어서 먹었던 후기가 막 올라오고요. 또 이렇게 실제 대형마트에 가보면 파 매대 옆에 파마 첵스를 묶음 판매를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으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 절대 안 사시겠지만 요거를 사러 마트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트가 이런 기획을 한 거죠. 사실 무알코 음료 시장 술을 많이 먹는다고 많이 마시는 요즘 세대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보여드리는데
그들이 마시는 건 술이 아닙니다. 0.0 알코올 제로인 이런 무알코올 시장이 우리나라에선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20대들이 마시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칼로리도 빼고 알코올도 뺀 이런 무알코올 시장도 크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원불교에서 이런 주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의 100년 된 소주 브랜드가 갑자기 막 팔리기 시작했어요. 20대들 사이에서. 요 두꺼비 하나, 캐릭터 하나 잘 만들어서 과거에 있던 그 진로의 마스코트였던 두꺼비를 이렇게 캐릭터 상품화 했더니 갑자기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경쟁사를 압도할 만큼. 맛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방 있으면 여기 교무님들 혹시 매실 의향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마도 이거 돈 주고 매라고 해도 아마 안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주시면 맵니다라고 구해드려야 될까요? 이런 제품들을 내놓으면 사실 한정판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좀 엉뚱한 제품들을 내놓았을 때 서로 가지려고 안달이 나죠. 이것도 그냥 맥주를 파는 게 아니고 맥주 위에 너의 얼굴을 새겨줄게 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어떤 한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술 깨는 숙취 해소제를 만드는 삼형사라는 회사가 만드는 제품인데 이들이 내놓은 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을 내놨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술에 취하면 위만 말고 피부도 관리하세요. 뭐 이런 이미지였어요. 술 마시면 피부 상하죠. 상하니까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빙그레라는 회사는 매년 과자 회사인데 자꾸 서체를 내놓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그리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단지 그냥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세요. 우리가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걸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베푸는 기업입니다 라는 것들을 아주 많이 주지시키고 있는 오랫동안 해온 기업입니다. 자, 이 햄버거 지금 청소년들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는 다 고기가 없는 햄버거입니다. 대체육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신제품으로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종교적인 의미나 어떤 사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요건 말씀드리자면 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환경의 문제, 기후변화의 위기 이런 것들에 내가 실제 생활에서 참여해 보겠다. 내가 이걸 개선시키는데 나도 일조하겠다라는 우리 MZ세대들의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꽃게랑 갑자기 가운 만들어서 한정판 내놓으면 또 이것도 웃돈 주고 사고 웃돈 주고 팔립니다. 이해 안 가시죠? 미원 잘 아시죠? 마법의 가루. 마법의 가루 미원이 이런 거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 모자 만들고 신발 만들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럽니다. 참 이상하죠. 놀랄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아마 친숙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정말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이런 캐슈머들, MZ세대들을 유혹하는 10가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반면에 압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기서 카리스마가 있는 브랜드, 있는 기업, 있는 사람들 이런 것에 굉장히 반대로 열광합니다. 자, 디지털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쇼핑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간에 갔을 때 정말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 한 번의 단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인상적일 수 있고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이곳은 뭐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올 2월이죠. 코로나 와중에 문을 연 한 대형 백화점인데요. 코로나 때 여기 이렇게 열면 미친 짓 아닙니까? 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또 이것을 경험하러 이렇게 쏟아져 나왔죠. 사실은 이런 본능들이 아마도 이렇게 오늘도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 한 번의 경험을 아주 인상적이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세대를 막론하고 비슷할 것 같고 또 MZ세대들은 그거보다 더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신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다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이 M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한 카페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인데 커피 파는 그런 매장에 그냥 갖다 놨어요.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도록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들 이것도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경험을 할 때 찾아오게 하는 그런 마케팅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그저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 여지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짜파구리 그 짜파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자꾸 던져주고 그 문을 열어놓는 제품과 기업과 또 그런 생각들에 훨씬 더 많이 열광하고 있고요. 자, 이런 피로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을지로 같은 곳도 요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구도심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팔이 날리던 곳들도 갑자기 MZ세대들이 가서 여기 정말 레트로하다. 여기 정말 옛날 것들이야.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야.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문화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열광하고 자기들이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는 말씀 요즘에 뭐 먹기 전에 사진 안 찍고 뭐 막 건드리면 이제 화내잖아요. 화냅니다, 다들. 일단 사진 찍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가 가장 이제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 가보시면 제가 사례로 맨날 드는데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빨리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카페 가면 테이블이 다 작고 낮아요. 불편하게. 의자랑 거의 비슷한 높이의 테이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위에서 사진 공중샷 찍어야 되거든요. 음식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 이만하고 여백 많으면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진 찍어서 내가 간직할 수 있게 쉽게 아주 예쁜 것들에 열광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 세대이기도 합니다. 댓글과 후기를 이렇게 가름 맡아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여러분 저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매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색깔이 두 가지인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들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파란색을 들고 다니면 와서 좀 조언을 해주세요. 직원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닝아웃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빅 브랜드들의 모델은 항상 글로벌 빅 브랜드들의 모델은 굉장히 근육질의 백인 남성, 백인 여성 이렇게 아주 애슬레틱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건 어때요? 현실에 없는 캐릭터예요.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델은 모델일 뿐. 이제 그런 거 안 먹힙니다. 나에게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브랜드들에 더 열광을 하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들에 지금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라이브 커머스 요것도 뒤에 사례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고요. 또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너무 긴 시간 나를 할애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터넷 모바일에서는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인간이 영상에 가장 집중하는 집중도가 높은 게 29초라고 해요. 그래서 29초, 뭐 짧게는 10초까지도 이렇게 단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이 캐칭할 수 있는 것들에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세대들이죠. 그래서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뭐 음악, 영화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요. 뭐 이제는 양말
예,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생활용품까지도 다 알아서 골라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고르는 것들도 사실 필요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그거를 좋은 것들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죠. 다들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공유는 당연히 자전거,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많죠. 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쓰고 그거에 맞는 가격을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는 편집숍들, 패션 업계에서는 뭐 워낙에 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자,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제가 조금 더 한 5분 정도 더 주시면 네, 35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트업들이 지금 세대들의 가장 밀접하게 좀 가까이 가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좀 꼽아봤고요. 또 기존의 아주 올드한 역사가 깊은 명품 회사들도 최근에 MZ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마켓은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 여기선 뜨는데요. 중고거래라는 것들은 사실 내가 쓰다가 필요 없어진 것들을 남에게 조금 더 싼 가격에 주겠다라고 하는 중고거래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물물교환식의 그런 거래 관행이었는데 온라인 세상으로 가면서 사실 문제가 많아졌죠.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중고거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하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사기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 근처의 마켓 해서 당근 마켓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당히 안전한 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중고 거래로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되더라. 그렇다면 여기는 뭐 3, 40대 예를 들어 유모차가 많이 거래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 3, 4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서비스, 그런 소통의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많이 고안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뱅크샐러드라는 자산관리 앱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20대들, 10대는 아니겠군요. 20대들을 겨냥한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경 써도 내 돈 관리. 무슨 말이냐면 자산관리라는 거 자체가 기존에는 그랬죠. 뭐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은행 가서 그 일반 창구를 대신해서 VIP 룸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고 굉장히 높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자산 관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이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중고차 시세까지도 내 자산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MZ세대들의 소비 습관을 완전하게 분석을 해주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열광하게 만든 사례예요. 저도 이걸 한번 써봤는데 예를 들면 택시비 지출이 너무 많았어요. 신용카드로 다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월말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아, 이렇게 택시 타실 거면 그냥 티코를 한 대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굉장히 이제 그 한방 맞습니다. 뱅크샐러드를 써보시면 광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1, 20대들의 어떤 생활 소비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관리해주는 그런 자산관리, 신개념 자산관리로 타겟팅을 했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봄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험하면 또 떠오르시는 것들 있으실 텐데 굉장히 복잡한 약관 이거 들고 나서도 내가 뭘 들었는지 까먹는 어떤 신기한 그런 것들이 사실 기존의 보험이었죠. 그래서 그냥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경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봄앱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걱정돼요. 근데 데려다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1,000원짜리 귀가 안심 보험 이런 걸 듭니다. 오늘 여자친구가 집에 갈 때까지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신혼부부 친구가 결혼을 해요. 친구한테 뭘 선물할까? 그러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을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신혼여행
신혼부부의 뭐 여행보험 뭐 이런 것들 있죠. 생활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제가 신도는 아니지만 이런 실생활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다고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주 내 삶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것들은 사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지금 MZ 세대들이 사실 창업을 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 더 원불교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화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구찌라는 굉장히 오래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는 그동안 명품이 하지 않았던 모든 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트 브랜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저가형 브랜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힙합 가수들, 그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구찌라는 브랜드를 새로 알리고 우리는 오래됐지만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회사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2015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다 구찌의 이런 방식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곰표라는 오래된 대한제분 회사도 갑자기 뭐 밀가루 핸드크림을 만들고요. 또 이런 팝콘을 만들고,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이 하얀색 패딩이 막 길에 다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류갑질 교무님께서 자꾸 사주시면 입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운 좋게 구하게 되면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요, 하나 느끼셔야 될 거는 적당히 새롭지만 적당히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콜라보들이 굉장히 협업하는 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곰표는 밀가루 회사잖아요. 대한제분이라는 아주 오래된 회사의 밀가루 브랜드인데 이들이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습니다. 다 달라 보이지만 다 하얘요. 종이를, 노트를 만들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만들고 다 하얗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얀 것들, 이 본인들이 밀가루 회사라는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다만 다가갈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고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또 이 회사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요. 과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깊이 알지 못했던 회사입니다만 미국의 한 화장품 회사예요. 이곳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제품을 만들고 정말 뭐 기능 좋고 성능 좋은 화장품을 만든 이후에 써보세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들은 자기 블로그 커뮤니티에 있는 소비자들하고 슬랙이라고 하는 업무 공유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한 제품들을 먼저 의견을 받고요. 그 제품들을 거꾸로 생산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무조건 팔고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뭐 100명의 사용자들을 한 툴에 넣어놓고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내놓은 의견을 가지고 그걸 수렴해서 제품을 거꾸로 내놓습니다. 그 의견을 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브랜드가 있죠. 아주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개발하는 블랭크 TV라는 블랭크 커퍼레이션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비어 있다는 건 결국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SNS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셨을 텐데 블랭크라는 회사는 몰라도 아마 뭐 마약 베개, 뭐 무슨 비누, SNS에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PB 방식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브랜드 20여 개의 브랜드로 SNS를 통해서만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컨텐츠 커머스 기업입니다. 접근 방식이 굉장히 새롭죠. 아주 비어있는 상태의 것들을 사실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소비자들의 위탁 생산을 해주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회사인데요. 다노라는 회사도요. 온라인 앱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이어트, 살 빼는 다이어트는 그동안 그냥 살을 빼세요. 살을 빼세요. 이거 드시면 살 빠져요. 요게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져온 캐치프레이즈였다면 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다노는 여러분들의 그냥 생활 습관, 습관을 바꿔드립니다. 습관을 고치세요라고 습관 성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무리해서 살 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 하루에 5분, 나와 함께 이런 걸 먹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편안한 친근한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 대표이신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2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유명 모델들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비현실적인 거 믿지 않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러블리 마켓 요건 아마 제가 원불교에서 적용 가능한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접근 가능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사전 질의를 미리 받았었는데 거기에 러블리 마켓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보시면 이렇게 패션 마켓처럼 보이는데요. 앱으로 시작했습니다. CEO가 여러 명의 이제 임원들과 매일 3시간 이상 카카오 단톡방으로 러블리 마켓 회원들하고 계속 채팅을 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질문이 뭘까요? 패션 회사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뭐 입으면 예뻐요? 뭐 이런 질문,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일 줄 알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띵 맞았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놀랍니다. 앞에 앉아있는 친구랑 싸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거기에 막 또 사는 게 다 그래요. 뭐 이런 대화들이 막 오고 갑니다. 지금 뭐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못하고 너무 고민스러워요. 이런 고민들을 들어주는 고민 상담소예요. 이런 고민 상담소가 어느 날 동대문 어디에서 몇 시에 마켓을 엽니다 하면 애들이 막 갑니다. 그래서 이 러블리 마켓은 10대들의 거의 성지가 되어서 전국 어디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전국 어디에서 마켓을 열어도 정말 뭐 몇만 명이 모여서 거의 무슨 유명 연예인 와서 콘서트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고요. 심지어 이제 10대들은 이런 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용 페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러마페이라고 러블리 마켓 페이. 그래서 전자결제까지 가능한 이런 시스템까지 만든 고민 상담소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마켓으로 성장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또 새벽 배송으로 유명했던 마켓컬리라는 회사 역시도 아무도 어떤 식품 회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런 정보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제가 너무 말을 오래 했나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혼자 이렇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MZ세대와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10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빼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번에 다 담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완벽한 거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너무 다양한 계층, 너무 다양한 층이 너무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과장하거나 또 과시하거나 숨길 필요 없고 잘하는 거 잘한다고 또 부족한 건 이런 건 부족하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들을 훨씬 더 솔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불교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협업, 타인의 굉장히 개방된 타인의 어떤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원불교의 어떤 이런 정말 소중한 가치와 의미와 이런 종교적인 철학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또 스토리텔러 이제 그냥 단순한 캐치프레이즈 말고요.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아주 상세하고 아주 상냥하고 굉장히 자세한 이런 이야기들에 열광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한테 들려주는 어떤 집단과
개체와 또 기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들에 전혀 머뭇거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거대한 것들을 해보기보다는 아주 작은 시도들 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모바일을 통해 오늘처럼 이런 줌 같은 많은 방식들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파일럿들을 통해서 소통의 방식들을 조금씩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런 습관,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고민 상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방식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지금 청년,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당신들이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용의 폭을, 운신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했으니까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당신들의 고민,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이제 역할을 바꿔보는 그런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년들은 이제 왕이 아니고 인재죠. 이들을 모두 숙제를 주고 고민을 주며 끝까지 달려들어서 끝까지 해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그리고 빨라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피드백, 빠른 또 이런 접근들,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내일 해보시는 것, 그런 방식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당연히 이제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 사람들의 피드백을 모아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또 방식, 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감히 지금 종교에 계신 분들에게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상식을 지키는 건 결국은 이런 상식들을 지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삶의 방식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종교, 그런 생각들에 열광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질문을 2개 정도만 혹시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수집했는지, 네. 그것은, 네. 2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놀아요. 논다는 게 그냥 전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통, 이런 생활경제라는 사이드에서 물론 저는 경제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는 유통부에 있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여기 회사는 이제 15년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만 4, 5년 정도를 있었고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거 굉장히 많고 이상한 것들 많죠. 근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전략들을 쭉 모아봤어요. 4년, 5년 동안. 저도 이제 많이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나오고 있는 신제품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열광을, 지지를 받은 어떤 제품들을 분석을 해봤고, 또 이들이 열광하는 공간과 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는 정말 끊임없이 부지런히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실제 현상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지난 5년 정도를 모은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책을 제가 처음부터 저는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글 쓰는 게 제가 제일 가장 잘하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저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까워서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종교에서 2번째 질문은
그 다음 질문 먼저 볼게요. 종교에서 새로운 데 익숙하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비슷한 질문을 지난주에 한 학생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살짝 뜨끔할 정도로.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마케팅은 결국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마케팅 그 활동이라면 종교는 사실 도덕과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사실은 지금 종교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 가장 많은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피로도가 높고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만 하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사람들만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이 마케팅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까 제가 뭐 힐링하러 자연으로 떠나고 숲을 찾아다니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온라인 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에서 내가 직접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 열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인 것도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어떤 가치들, 그렇게 자연처럼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사실 원불교의 교리를 제가 아주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많은 종교에서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익숙한 면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조금 더 새로운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아주 익숙한 원불교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과의 어떤 협업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민하지 말고 교당에 한번 가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저 너무 영광스럽게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실제로 뵌 것처럼 이렇게 저는 가깝게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 함께 더 많은 소통, 더 즐거운 소통 하시면서 앞으로 원불교의 지속 가능한 더 무궁한 발전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